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백악관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의 독립투쟁을 지지해준 좋은 친구라며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파트너십이 강력하다며 협력 지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강화, 인도네시아의 청정에너지 전환 지원,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 주요 협력 분야를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양국과 균형 외교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니켈 가공품 수출을 위한 제한적 FTA 추진도 논의 중입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는 통화를 통해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언제든 축하 방문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상공인들이 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소상공인 대출기관인 BRI는 소상공인들이 전국적으로 40에서 60%에 달하는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 제공된 사회보조금이 축소된 여파로 소비가 위축된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GDP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 지출의 GDP 기여율이 4.91%로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3분기 경제 성장률도 4.95%로 5%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BRI의 내부 조사 결과 정부의 일부 사회보조금이 종료된 이후 소비 지출이 약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BRI는 사회보조금을 100조 루피아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가계 소비력을 회복시키고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대출 부실률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연체액은 올해 8월 기준 전년 대비 6.23% 증가해 60조 루피아에 달했으며 대출 부실 비율은 4.05%를 기록했습니다. 수나르소 BRI 사장은 국회 무역산업국영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라며 지난 3분기에 100위까지 하락해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100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4분기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동나투나의 공동개발 합의에 대한 논란에 대해 갈등보다는 협력이 낫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난 프라보워 대통령은 항상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인도네시아가 모든 강대국을 존중하고 중립 외교를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해명은 중국과의 북나투나의 공동개발 합의가 인도네시아 내외에서 비판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나투나해의 함정을 파견에 관할 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프라보워 대통령은 9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 공동개발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양국은 중복 영유권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고만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국제법 교수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일반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체결한 모든 합의가 국제법, 특히 UN 해양법 협약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건설이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시위 무마를 위해 전지레본 군수에게 약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는 전지레본 군수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대건설 임직원이 연루된 뇌물 제공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현대건설의 현장 소장과 관리팀장이 금품 제공에 관여했다고 판결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70억 2천만 루피아 상당의 뇌물이 전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수사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르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 역시 최대 1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수도청이 중국산 자율열차가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이를 공급업체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차관은 중국 국영 방산업체 노린코와 CRRC 칭다오 시판과의 평가 결과 열차가 기대한 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코이 전 대통령은 해당 열차가 자카르타 MRT와 LRT보다 경제적일 것이라 기대했으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혼합 교통 상황에서 안전성과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으며 통신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 충족에도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교통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국가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중국 업체들이 부담한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누산타라의 자율열차는 중국 기업이 공급한 세 번째 대중교통 프로젝트로
철도 궤도 없이 도로 위에 설치된 가상의 선로를 따라 주행하는 자율주행 차량형 열차입니다. 해당 차량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여 친환경적이며 기존의 지하철이나 경전철보다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유연한 노선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0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주민들의 직접적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조충희 구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스스로 목소리를 내게 해야 진정한 인권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조 소장은 북한 수의직 공무원 출신 농업 전문가로 2011년 탈북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UNDP 평양사무소장은 조 소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북한의 변화는 주민들로부터 나오며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엔은 북한 주민들이 기술을 익혀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평양 외 지역 주민에 대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나카가와 마사하루 IPCNKR 창립회장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에 맞설 힘을 길러야 한다며 국제의원연맹의 활동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정보 접근권 확대가 북한 체제 균열의 핵심이라며 정보 통제 강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후속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1차 보고서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후속 보고서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총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IPCNKR은 북한의 정보 접근 제한 철회와 주민 인터넷 사용 허용을 촉구하며 국제사회가 주민들에게 인터넷 접근을 독자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